카메라 20대를 끌고 숟가락 2개를 들고 유명인들이 밥을 먹으러 오죠. 얘는 공룡 같아. 아 그래 사람이 아니니까 힘든 거구나. 고개 같지 않게 네. 아이셋 네네. 먹는데 갑자기 왜 목이 막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응원요정 김혜정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재도전 하면 어떤 부분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사례들 중에서 창업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실패 생활은 오늘과 다음 편에 이어서 창업과 관련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거예요. 먼저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 창업에 성공하셔서 브랜드도 런칭하신 우리 조수연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사우루스라는 제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하고 지역에 퀴즈부터 성인까지, 여성까지 큐레이션 서비스로 마케청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는 펀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펀마켓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또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패션 전공자인데 저한테 그 실패 이후 옷이 너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들의 것들을 담아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좀 특별한 마켓이 펀마켓입니다. 지금 오늘 같이 옆에 계신데 손을 보니까 저는 되게 밋밋하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아까 디자인 쪽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화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되게 컬러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패션 브랜드 쪽에 네네.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었는데 좀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직물학과를 가게 되고 디자인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옷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게 됐고요. 이제 제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이와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관여되는 옷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키즈와 여성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인터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 곡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랑 만만치 않게 대표님께서 굉장한 이 굴곡의 네, 롤러코스터. 삶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네. 이야기들도 조금 나눠주시면. 저는 처음에 이제 브랜드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가 저를 품기에 너무 작다. 네, 그만한 회사가 작다. 마음으로 네. 네. 30살에 이제 그 회사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했던 일은 이제 대기업들의 ODM, 그러니까 디자인을 제안해주고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요. 규모가 좀 컸었습니다. 그때 약간 나는 잘한다 이런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갑질이 굉장히 심했고 또 부실한 어음들도 있어서 제가 그 10년간 운영했던 것 중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됐죠. 폐업을 하기까지도 그 결정하기까지는 되게 쉽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테고 네네. 그리고 폐업 이후에 지금 또 다시 재창업을 또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전후 관계에서 어떻게 좀 그 과정들을 극복해 오셨는지 말씀 좀 나눠주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의 지원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또 폐업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선택한 게 개인회생인데 정말 그걸 선택하니까 길바닥에 앉았고 빨간 딱지 막 보셨죠. 그런 일을 당해서 정말 완전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살 일부 직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연대보증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 또 그때 지금 남편이지만 그 집에도 너무 큰 리스크가 있어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 그때 가장 제가 힘들었던 건 제 스스로 뭔가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신앙을 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고 삶의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재창업을 할 수 없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사회
아시잖아요. 네. 신용. 어디를 가든 저는 이미 리스크를 아는 사람이라서 생산처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저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제 경력을 근간으로 어떤 기업들의 자문이라든지 총괄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 도전을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업 이후에 또 재차검하기까지 내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한 그 시간들을 취업을 하면서 또 네. 읽어가셨던 부분들이긴 하네요. 그걸 겪으면서 이게 사업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것도 깨닫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타산지석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제가 둘째를 갖게 됐고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남편이랑 공동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칼퇴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기업이 워낙 이제 성장세가 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인 저희 이사급이 좀 늦게까지 일을 했으면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저희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게 가장 큰 이슈로서 경력 단절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그러니까 예전에 폐업할 때보다 더 좀 컸던 게, 사회적인 좋은 일 중에 하나면 출산도 들어갈 텐데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와닿게 됐습니다. 이 두 번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다시 또 그걸 또 도전해서 지금은 또 창업을 네. 하고 브랜딩도 런칭을 하셨잖아요. 네. 세 번째 또 도전을 네, 또 이렇게 그렇죠. 하셨게 되는 그 원동력은 또 어떤 부분에서 나왔던지. 그냥 고민을 했었어요. 어느 날 아이랑 이제 막 이름도 그리고 뭘 하면서, 이 육아가 정말 경력 단절돼서 문제가 되는 일일까? 이 육아 자체가 좀 경제의 어떤 지속적인 원동력을 삼으면 모든 육아하는 엄마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내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뭔가 내적인 막 네네. 그런 부르르 이런 게 생겼습니다. 아이를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우리 둘째를 보면서 얘는 공룡 같아. 그래, 사람이 아니니까 힘든 거구나. 이러면서 저희 둘이서 동화를 만들고 캐릭터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공룡이야. 그래서 엄마가 힘든 거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랑 이야기를 그리면서 이걸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게 뭘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옷이다. 이제는 슬픔의 옷이 아니고 기쁨의 옷을 만들자. 그런 이름으로 펀사우루스라는 저희 개인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정말 그 과정 순간순간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아이들과 그 이 안에 갈등으로 인해 되게 쉽지가 않은 네, 상황이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네. 순간을 이 아이는 공룡이다 하면서 또 재미나게 또 풀어가시면서 그 네. 과정들을 좀 슬기롭게 또 이겨내신 거 아닌가. 그게 또 하나의 네. 창업 아이템까지 오신 것 같아서 네네. 되게 또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재창업을 하기까지 또 다양한 준비 상황이 또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상에 좀 어떻게 재창업하기까지 좀 또 어떤 과정들 좀 네. 이겨내셨었는지. 첫 번째는 저희가 신용으로 할 수 있었던 고금리를 일단 대출을 받게 됩니다. 고금리 그래서 대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또 성수동에 있는데 좀 되게 그때 당시는 되게 이렇게 끈끈하셨거든요. 네. 근데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시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드를 받다 보니까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재창업자를 돕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네, 창업 패키지였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막 써가지고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몰랐던, 그러니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했다면 사업가로서의 기본 소양도 알게 됐고 세무 회계도 알게 됐고 네. 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강추하고 싶은 게, 계셔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는 정말 수혜를 받은 이유가 네. 너무 매뉴얼이 잘 돼 있는데 그거를 잘 찾아가면 안전하게 망할 수도 있고 네. 실패를 자산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재도전 성공 패키지를 이용해서 네.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하셨고, 네. 첫 브랜드를 좀 런칭하셨을 때 기쁨은 어떠세요? 그걸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정말 막 와 이러고 싶었는데 네. 너무 약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근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실패를 또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을 때 우연찮게 저희 집에 손님이 한 분 찾아오십니다. 카메라 20대를 끌고.
숟가락 2개를 들고 모 방송의 뭐뭐뭐라는 프로그램인데 네네. 저희 집이 첫 번째 준 집이었거든요. 저희는 그걸 하는지 몰랐을 때 정말 오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집은 심지어 초인종을 누르기도 어려운데 우여곡절 끝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약간 응원의 메시지 같았고 그분도 밥을 먹으러 못 다녀서 실패하셨고 근데 응원하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응원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업을 재기하기까지 또 뭐 정부의 지원도 받긴 했지만 이 과정들 겪어오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또 다른 또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그 시드 주시는 분 덕분에 제가 서울숲에 쇼룸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시는데 이분도 경력 단절을 하고 아이옷을 하는데 파실 곳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 그런 저와 같은 경력 단절 디자이너가 다 보따리 장사처럼 이제 가용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만드시고 뭐 파복 가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못해서 사실 디자이너도 욕심이 있어서 제 스테이지에 누구 세우고 싶지 않은데 이 공간을 같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한 2-3분의 옷들을 같이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표님이 또 겪으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그렇게 경력 단절해서 다시 뭔가 재기하고 또는 재창업하신 분들을 위한 또 지원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또 같이 하고 계신 거네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네.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덕분에 광교 엘리웨이라고 이제 런칭하면서 러브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비 투자를 해주시면 네. 더 많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세상에 설비 투자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25평에 지금 25명의 디자이너들을 제휴해서 그곳에서 편집샵 펀사우루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도 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이런 정부 지원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뭐 매달 한 번씩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되게 얇지만 정부 지원을 해서 수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저희 이제 세무사를 좀 빌려서 같이 할 수도 있게 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약간 TMI로 이제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적극 홍보 광고 가능합니다. 네, TMI 괜찮습니다. 네, 한 번 더 광고해 주실게요. 네, 아까 저가 그 청년 기업하면서 사회적 가치냐 소셜 벤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저가 이제 머무는 성수동에 약간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법인인데 그 정관에 이제 한부모 지원, 경력 단절, 청년 고용 이렇게 목적을 넣고 지역에 좀 소소하게 저희가 이제 물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덮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또 저희 회사에 이제 하시는 모든 분들도 대부분 경력 단절이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저의 그렇게 시드를 주신 것처럼 돌이켜보면 되게 많이 도와주고 전부도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베풀 수 있는 게 그런 거라서 저도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도 다양한 경력 단절에 계신 분들 네.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신 분들한테 네, 또 네. 이런 기회들을 주고 계신데 또 그 안에서 일과 그리고 가정 안에 균형을 잡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그걸 좀 어떻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신가요? 역시 저는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저희 남편은 저랑 같이 일하는 가장 좋은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공동 육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저한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또 일에 대해서도 배려를 많이 해드리고요. 또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거래처나 이런 분들한테 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 이후에는 못하고 몇 시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당당히 말하시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저한테 일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게 저는 솔직하게 부탁도 잘하고 좀 뻔뻔하게 요청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을 찾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 요청에 거절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요청하고 사는 편입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일이 될 거라고 좋은 에너지가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지금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힘들지만 이 모든 상황이 다 힘든 거니까 조금 더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충실한다면 뭔가 동일한 축복과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때론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때론 포기해야 되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고 또 그걸 다시 극복하고서 다시 뭐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창업이든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 조수연 대표님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한 번 더 좀 도움이 되는 네. 때로는 긍정적인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의 날개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